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배열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일단 배열이라는 파트를 학습할 때 그 열거형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나열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열거형은 뒤쪽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클래스 파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시게 될 테니까 지금은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다 라는 정도 기억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주된 내용으로 핵심적으로 보실 만한 내용은 바로 배열이다 라는 거고요. 배열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메모리상에 어떻게 할당이 되고 이렇게 할당된 내용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용하는가 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차원 배열하고 다차원 배열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단일 차원 배열을 쉽게 그냥 1차원 배열, 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차원 이상의 배열, 그러니까 2차원, 3차원, 뭐 4차원 배열 등과 같은 것을 다차원 배열이다라고 하는데요. 다차원 배열일 때 어떻게 메모리상에 그 데이터가 할당되고 사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배열이라는 것의 정의를 보면요. 배열은 동일한 자료형으로 선언된 요 얘기가 중요한데요. 자료형이 똑같아야지 배열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형으로 선언된 변수를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데이터의 메모리에 대한 사용 방식, 이것을 배열이다 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래쪽에 예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할당시킨다면 보통은 인티저라는 자료형으로 KOR, ENG, MATH와 같은 이런 변수들을 선언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언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데이터의 공간이 전부 다 인티저로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국어 점수를 입력받을 때, 영어 점수를 입력받을 때, 수학 점수를 입력받을 때에 대한 코드를 매번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변수명을 동일하게, 유사하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코드 문장을 여러 개 만들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 쓸 수 있는데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갖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라운드의 예제를 만들고요. 여기에 예시를 어레이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우선 방금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럴 때 일단 뭐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스캐너 객체 하나 만들고요. 어, 자, 해서 스캐너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입력받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이 선언하겠죠. 인티저 KOR이라는 값과 ENG, 그 다음에 MATH. 자, 이렇게 변수들을 선언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코드를 하시게 될 겁니다. 국어 점수는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질 거고요. KOR이라는 곳에 in.next int 해서 국어 점수를 입력받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어 점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취하겠죠. 그래서 영어는, 수학은 이라고 코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가 담기는 영역은 당연히 eng와 math. 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했네요.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KOR이라는 공간에 값을 입력받기 위한 하나의 질문, 그 다음에 ENG의 값을 입력받기 위한 하나의 질문들, 코드를 보면 거의 유사한데 뭐가 다릅니까? KOR, ENG, MATH와 같은 이런 변수명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존재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배열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방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동일하게 인티저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선언된 것을 서브젝트라는 같은 이름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배열 표시가 이렇게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 시간에 배웠던 요 그 배열 참조라는 연산자를 쓰게 되는데요. 인티저 배열 참조 서브젝트라고 하면 서브젝트라고 하는 이름의 인티저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이럴 때 메모리에 할당을 시키겠다 몇 개를 인티저 3개를 할당시키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예약어가 new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new라고 이제 이 연산자를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어디에 할당을 시키게 되냐면 바로 힙 영역에 메모리를 할당시키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으니 그때 살펴보시고, 일단은 인티저라는 공간 3개를 연속적으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젝트라는 이름으로 묶어두시게 되면 뭐가 되냐면 0번째는 KUR로 쓸 거고 1번째는 ENG로 쓸 거고 2번째는 MATH로 쓸 거다 라는 의도로서 3개를 선언한 건데요. 물론 0번째를 ENG로 쓰셔도 관계는 없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긴 한데, 마음속으로 이제 정의해둔 방식을 옆에 주석 처리로 달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글자 자체가 KUR, ENG, MATH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3개로 나열되어서 선언된 부분에 대해서 몇 번째에는 무슨 값이 들어간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거고요. 저는 0번째를 KUR 공간으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3개를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열을 시켜두게 되면 접근을 할 때 서브젝트의 제일 첫 번째 있는 공간, 서브젝트의 2번째 있는 공간, 서브젝트의 3번째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3개의 공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열은 항상 0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할당을 시키게 되면 항상 0번째 위치라는 것부터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개의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0, 1, 2라는 3개의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조금 전 예제를 한번 요 서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변경을 시켜볼게요. 자, 우선 상단에 선언되어 있는 인티저 KOR, ENG, MATH를 주석 처리하고요. 저는 이 아래쪽에 인티저 배열로 서브젝트라는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현재 서브젝트라고 선언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몇 개의 공간이 선언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상태는 단순히 서브젝트라는 이름의 배열을 만들겠다라는 선언일 뿐이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연산자. 자, 이거의 의미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학습하신다고 했었고요. 여기에 인티저로 3개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자, 3개의 공간은 저는 이 3개의 공간 만들어 놓고 무슨 용도로 쓸 거냐면 바로 KOR, ENG, MATH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 자유긴 한데 저는 0번째 공간,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0번째 공간은 저는 KOR을 저장할 공간으로 쓸 거고요. 1번째 공간은 ENG를 저장할 공간, 2번째 공간은 MATH를 저장할 공간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KOR 이 자리에는 서브젝트의 0번째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 2번째는 서브젝트의 1번째 공간, 다음 수학 자리는 서브젝트의 2번째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형태 코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하시게 되면 조금 전과는 다르게 이름이 좀 자유롭게 서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름으로 통일되어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과 같은 코드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있는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글자 자체도 물론 다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처리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이건 역시도 방금 전에 보신 배열과 같은 선언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게 되면 얘네들은 문자열이겠죠, 문자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따로 한번 떼어내 보겠습니다. 자, 국어 플러스는, 영어 플러스는, 다음 수학 플러스는, 자, 이렇게 떼어내서 생각해보면 국어, 영어, 수학, 조금 전에 KOR, ENG, MATH가 다르듯이 얘도 이름이 다르죠. 근데 조금 전에 KOR, ENG, MATH는 인티저형이었잖아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무슨 형일까요? 국어, 영어, 수학은 문자열형이죠. 그래서 아래쪽에 스트링 배열로
subject name이라는 거를 new string 몇 개? 3개를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만들어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이 3개의 공간값을 subject name의 0번째에다가는 국어를 넣을 거고요. 다음에 subject name의 1번째에다가는 영어를 넣고요. 다음에 subject name의 2번째. 3개의 공간 선언하면 0, 1, 2 이렇게 그 0번부터 시작해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개의 공간이 만들어졌네요. 만들어졌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국어 자리는 subject name의 0번째. 다음 밑에 영어의 자리는 subject name의 1번째. 마지막 수학의 자리는 subject name의 2번째. 자, 이렇게 변화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코드를 살펴보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두 줄의 코드와 그 다음 두 줄, 그 다음 두 줄. 코드를 보니까 다른 점은 뭡니까? 숫자가 0에서 1로 바뀌었고 1에서 2로 바뀌었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여러분들 0, 1이라는 숫자 변화. 제어문 중에 for 제어문 사용하면 0, 1, 2로 숫자 변화시킬 수가 있었죠. 그래서 for 인티저 i는 0에서부터 i가 2보다 작은 동안, 같거나 작은 동안 플러스 플러스 i 하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때 이 폼을 돌면서 뭐가 바뀝니까? i의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0, 1, 2로 바뀌겠죠. 그러면 0이라는 요 자리에 i를 대체적으로 적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코드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라 라는 뜻은 아니고요. 배열을 쓰면 코드가 효율적으로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이런 코드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너무 좀 비효율적인데요? 라고 하면 선언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3개를 미리 선언해 두고 각각의 공간에 값을 담는 게 있는 반면 바로 초기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영어, 수학 하고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한 줄로 국어, 영어, 수학을 선언하게 된 거고, 그러면 서브젝트를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담을 수 있는 인티저 공간 3개를 선언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하고 묻기 위한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문자열 스트링도 배열로 만들고 하게 되면 아래쪽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깔끔해졌죠? 제가 지금 3개의 과목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만약에 12과목, 우리 보통 뭐 고등학교 때 10과목, 12과목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10과목을 입력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10으로 바꾸고, 그죠? 그 다음에 9보다 같거나 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10보다 작은 동안 해버릴까요? 10보다 작은 동안 돌면서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뭐죠? 국사, 윤리, 뭐 체육, 음악, 체육, 뭐 미술 등등등 해서 뭐 10개를 맞추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뭐 있을까요? 생물, 뭐 등등 해서 10개의 과목으로 늘려도 코드 수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변화가 없죠. 원래 그 조금 전에 처음 코드했던 방식을 따라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KOR, ENG, MATH까지 선언하는 것도 물론이려니와 계속 선언해야 되고, 이 두 줄을 몇 번을 써야 됩니까? 10개의 과목이면 10번을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코딩에서 뭐만 늘렸습니까? 여기에 숫자, 다시 말하면 몇 개의 공간을 쓰겠습니다 라는 숫자와, 그리고 뭐 문자열로 사용해야 될 데이터들을 조금 늘려준 거, 뭐 요 정도만으로도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배열을 사용할 때 유리한 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원래 설명으로 돌아오면 배열이라는 것은 동일한 자료형. 일단 자료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인티저든 뭐 스트링이든 같은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 변수를 연속적으로 나열해서 사용한다. 연속적으로 나열했을 때 그 숫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5, 6, 7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죠. 해서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뭐 0번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건 마음속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0번째의 공간에는 난 뭐를 쓸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이제 그거 이외에는
배열을 사용해서 여러 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러한 배열에 대해서 이제 1차원 배열과 다차원 배열로 설명을 드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